보셔.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있는 경우를 크게 다 같이 비정상적 의사 표시. 그냥 듣고 말아야 돼.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있구나 이것만 가르쳐 주는 거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 짓지 마셔. 그럼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하자가 있는 의사 표시를 합해서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정상적 의사 표시에 거기다 메모 오셔봐. 71페이지 2번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 나오지?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처음 오신 분들 안일빛질을 해서 이렇게 앞에서 쓰는 거야. 이게 강의할 때는. 그럼 이것을 다 같이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그럼 여기서 자 갑이 여기 봐. 갑의 토지를 을에게 내가 토지를 자네에게 공짜로 주겠다. 이게 증여야. 내가 토지를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려거든. 갑이 의사를 정할 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행위 능력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갑의 토지를 공짜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사라고 하고 표시하는 말을 내가 너에게 줄 생각을 정해. 내가 토지를 을에게 무상으로 줘야지 생각을 정해. 그 생각만으로는 법이 규율을 쓰고 없거든. 표시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표시했더니 을이 그만둬.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지. 알았다. 성립이 되었어. 그런데 갑의 의사가 을에게 토지를 줄 생각은 없고 을려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줄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저 쉽게 말하면 진짜 줄 생각은 없는데 거짓말로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말로 한 의사표시를 우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비진의 표시. 그럼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을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혼자서 한 거짓말. 그다 써봐. 처음 오신 분들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오른쪽에다가 혼자서 한 거짓말 이렇게 써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이 혼자서 거짓말로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을 때 계약은 일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줘야 되겠어? 주지 말아야 되겠어? 줘야지. 그래서 원칙은 유효다 그 말이야. 유효. 다시 원칙 유효. 근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거짓말 했을 때 을을 보호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을을. 그래서 을을 보호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칙이 유효이고 다만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했을 때 을이 갑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야. 알았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줄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비진의 표시 원칙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한번 읽어보자. 조문. 이랑 의사표시는 71페이지 오른쪽 71페이지 이랑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내가 거짓말로 토지 준다고 했어도 주어라 그런 뜻이야. 다시 한다.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면 안 돼. 지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돼요? 일치. 그리고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배운다고. 일치하지 않는 걸. 다시 한번 불일치. 그 중에 하나가 혼자서 한 거짓말 배우고 있어. 그러면 자 그냥 효력만 배워봐. 혼자서 거짓말 했다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유효다 그 말이야. 원칙이. 근데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걸 우리 아들이 알았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여러분 알았거나이다 밑줄 것이 알았거나 그것을 악의다 그래. 악의. 알았거나 이 말을 뭐라고? 악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알았거나 이 말을 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 수 있었을 경우다. 밑줄 것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요거 다음에 자세히 가르쳐드려.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알았다는 거요, 몰랐다는 거요. 몰랐는데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어떤 사실을 모르면 선이라고 불러. 그런데 몰랐지만 주의를 다 했더라면 알아야 하는 경우를 알 수 있을 경우라고. 그래서 여기는 선이 이고 과실이 있음 이런 거죠. 과실이 있음.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자, 진이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 무효. 여기서 일치해야 되는데, 자, 비진의 표시는 확정유효다, 확정무효다. 원칙이 확정유효. 즉, 여기서 비진의 표시 했다고 봐. 그 비진의 표시는 이렇게 가지.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하면 2번으로 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상할수.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상할수이면 확정무효가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 동의해? 다시 해. 혼자서 한 거짓말은 유효, 무효. 그러면 토지를 거짓말로 준다고 했다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럼 확정무효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상할수이면. 이렇게 개념만 잡으면 돼. 자, 2장 넘겨.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서 76페이지 갔더니 여기에 통정허위 표시라고 나와요. 통정허위 표시. 그러면 거기다가 오른쪽에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오른쪽에 메모. 통정허위 표시는 써서 썼어? 통정허위 표시는,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짜고, 예를 들어서 갑이 요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래.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즉 갑이 채무자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서 갑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을에게, 야, 네가 내 토지를 산 것처럼 하고 네 이름으로 등기만 해놓자. 그러면 진짜 매매요,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가장매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고팔고 하지 않지만 외관상 사고팔기를 한 것처럼 꾸며놓은 경우야. 이런 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있으면 유효, 무효. 그렇게 마십니다. 다 통정허위 표시. 한번 읽어본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시작.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82쪽을 가. 82쪽 갔더니 거기에 착오라는 말이 나와. 착오. 여러분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나오죠? 자, 109조 한번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다 같이 시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거기다 밑줄 그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밑줄 그어서. 그러면 착오는 실수로, 오른쪽에 메모에 실수로 속이 없는 말을 착오라고 불러. 즉 갑이 이 토지를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의사를 정했어. 근데 실수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갑의 땅을 내 을에게 96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의사를 정했는데 실수로 16만 원에 팔겠다. 이유는 묻지 않아. 이걸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착오는 일부러 속이 없는 말이요, 실수로 속이 없는 말이야. 그러나 이 경우는 일단 믿은 을을 보호해줘야 돼. 을을. 그런데 갑에게 표시한 대로 이행을 강제한다면 갑에게도 가혹한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 갖추면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지. 그래서 착오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 봐. 그러면 비진의 표시, 자, 갑이 비진의 표시했을 때,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했을 때 착오로 의사표시 했다고. 자, 그러면 착오로 의사표시 했을 때는 1번 돌아가는 삼각지로 해. 어려우니까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야, 착오는? 응? 착오는 2번이잖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 불합격 이유는 아까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여기야, 이제. 다시 한번 제한능력자. 착오로 의사표시했으면 이렇게 간다는 것이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장 넘겨보셔. 91페이지. (91페이지) 갔더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요. 여러분들 사기는 속아서 속에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강박은 공포심에 빠져서 속에 있는 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기는 속아서 속에 없는 말이에요. 속아서 속에 있는 말이야. 속아서 속에 있는 말 하는 걸 사기라고 그래. 속아서 속에 있는 말. 강박은 공포심에 빠져서 속에 없는 말이다. 속에 있는 말이다. 여기는 속에 없는 말이고 여기는 속에 있는 말이야. 이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해서 여러분들 저 옛날에 다단계에서 장판 같은 거 안 사봤냐고 사기당해서 전기장판 좋다고 사기당해서 샀는데 보니까 안 좋잖아. 그래서 사기는 속아서 의사표시 했는데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속에 있는 말 강박도 공포심에 빠져서 속에 있는 말 하는 거라고. 즉 뭔 얘기냐면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 때 의사를 정해서 표시할 때 순서를 봐. 의사를 정할 때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3가지가 있었어. 다 3가지가 있었어. 근데 의사를 정할 때 3가지가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정해야 돼. 속임수에 꼬여서 정해야 돼. 자발적으로. 근데 을의 속임수에 걸려서 의사를 정한 거예요. 즉 을이 이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고는 소문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을을 판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기는 의사를 정할 때 사기당해서 한 의사표시는 의사를 정할 때 스스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걸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정도 하시면 돼. 공포심. 여기 봐. 너 그 토지를 팔고 이사 안 가면 네 처 잡아간다. 그러면 공포심에 빠져 의사표시 할 때는 속에 있는 말이야. 속에 없는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속에 있는 말이지만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한번 읽어보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시작.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네. 먼저 외우고 가자고. 자, 처음에 오신 분들 자, 한번 외워본다.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치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여러분들 다시 요약집 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요약집 6페이지를 갔더니 거기에 의사표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비동착사강이다. 동그라미. 의사표시에서 효력요건 결의 여기다가 그리고 동그라미에 이제 뭘 써느냐면 유, 무, 취취취 이렇게 동그라미. 자, 한번 외워본다. 비통착사강 유, 무, 취취취 이렇게 효력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